네, RPM부터 68번? 수영도 문제 한번 보고 갑시다. 일단 수영도 문제 가장 대표 문제부터 보면 A, B, C, D 네 사람이 한 권씩 가져와서 이렇게 책을 나눠 갖는 건데 그 중에서 자기가 아닌 책을 가질 경우의 수를 골라라라는 거지. 근데 얘는 우리가 원래 했던 방식 있잖아. 그 방식대로 하는 건 너무 어려워. 뭐 예를 들어서 A가 가질 수 있는 책, 뭐 A가 가져온 책을 스몰 a, B가 가져온 책 스몰 b, C, D라고 하자. 각각 가져온 책을 A, B, C, D. 그럼 먼저 A가 가져갈 수 있는 책의 개수, 자기 거 제외하고 세 개 중에 하나 가져갈 수 있지. 그럼 B는 여기서 문제야. B는 몇 개 가져갈 수 있을까? 두 개로 나뉘어야 돼. 네, 두 개일 수도 있고 세 개일 수도 있어. 왜 두 개일 수도 있고 세 개일 수도 있을까를 고민해보면 세 개일 수 있는 건 A가 B를 가져갈 때 세 개일 수 있어. A가 만약에 B를 가져가면 B는 A, C, D 중에 하나 가져갈 수 있으니까. 하지만 이 A가 B가 아닌 다른 책을 가져갔다. 뭐 C라는 책을 가져갔어? 그러면 B는 뭘 가져갈 수 있는 거야? 결국에 자기 자신 B, C 제외하고 A, D만 가져갈 수 있는 거지. A가 가져간 C 제외하고 그 다음 자기가 가져온 책 B 제외하고 A, D만 가져갈 수 있는 거 아니야? 네, 이렇게 나뉘게 돼. 그러면 세 개고 얘는 또 가지수가 나뉘지. 여기서 그럼 케이스를 나눠서 또 해줘야 되는데 그럴 바에는 그냥 하나하나씩 다 세워주자라는 거야. 케이스를 엄청나게 많이 나눌 거 우리가 지금 예상이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뭘 쓴다? 수영도라고 하거든. 수영도가 옛날에는 가지치기라고 배웠어. 이렇게 가지가 뻗어나가는 그런 모양인데 이렇게 A, B, C, D라고 쓰고 A가 가져갈 수 있는 책을 먼저 이렇게 써. C, C, D 이렇게. A가 B를 가져가면 B는 뭘 가져갈 수 있지? 그렇지. A, C, D 세 개 중에 하나 가져갈 수 있지. B가 A를 가져갔어. 그러면 C는 D밖에 못 가져가고 C 이렇게 가져갈 수밖에 없는 거야. 네. 여기서는 B, C 여기는 얘가 A, D를 가져갈 수밖에 없는 거지. A를 가져가 버리면 얘는 D를 가져갈 수밖에 없으니까. D, A밖에 안 된다. 얘도 마찬가지. B, D야? 얘는 C를 못 가져가고 얘가 C를 가져가야 될 거고 나머지 남은 A를 얘가 가져가야 되겠네. 이런 경우밖에 없다. 결국에 얘가 3개야. 이렇게 쭉쭉쭉 세워주는 거지. A가 C를 가져갔으면 B는 A랑 D를 이렇게 가져갈 수 있는 거지. C 없애버리고. 그러면 B가 A를 가져가고 A가 C를 가져갔으니까 C 같은 경우는 D를 가져갈 수밖에 없겠네. B 이렇게. D랑 B만 남았으니까. 책이. 그 다음 C를 이렇게 가져갔어. B가 D를 가져갔고 A가 C를 가져갔으니까 C는 뭐 A 가져갈 수도 있고 B 가져갈 수도 있지. 그 다음 D는 남은 거 하나 가져가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 얘도 똑같이 쭉쭉 써주면 A, C 얘가 뭐냐 DB 얘가 AB, BA 이렇게 돼서 전체 3개 몇 개? 9개가 된다. 얘네 다 곱해주는 거 아니야? 더해주는 거지. 왜 더해주는 거야? 동시에 일어날 수 없기 때문이야. A가 B를 가져가면서 C를 가져갈 수 있어? 네, 없죠. 그래서 곱해주는 게 아니다. 우리가 그래서 동시에 일어날 수 없어서 얘도 똑같이 동시에 일어날 수 없어서 우리가 다 값을 더해준다 라고 했어. 이렇게 더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 쌤이 또 한 번 더 봐줄 건 그 개념원리 193페이지. 저번에 개념원리 없지? 쌤이 지금 줄게. 네, 193페이지에서
지불하는 방법의 수 같이 보자. 이 지불하는 방법의 수는 먼저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는 다 구할 수 있을 거야. 결국에 이게 지금 1번이랑 2번이 다른 점이 있어.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 지불 방법과 지불 금액. 얘는 확실히 달라. 지불 방법의 수라는 건 방법이 다르면 다른 거야. 무슨 말이냐? 50원 2개를 냈어. 그 다음 100원 1개를 냈어. 이 2개는 같은 거야? 다른 걸로 세주는 거야. 지불 방법이 다르니까. 50원 2개를 내는 거랑 100원짜리 하나를 내는 거가 다르니까. 그래서 얘도 1개, 얘도 한 가지 방법으로 세워줘야 돼. 다른 거지. 하지만 지불 금액은 50원을 2개를 내나 100원 하나를 내나 같은 거지. 이런 게는 그냥 하나만 이 두 가지 경우를 하나만 세워주면 된다 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줄 거냐면 이렇게 해줄 겁니다. 지금 100원짜리 동전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 50원짜리가 2개, 10원짜리가 3개 얘가 있는데 먼저 이 지불 방법부터 보면 100원짜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을 한번 생각해보자. 100원짜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하나만 이렇게 낼 수 있는 거지. 하지만 안 낼 수도 있는 거지. 이렇게 0개를 지불할 수도 있고 1개를 이렇게 낼 수도 있다. 2개는 낼 수가 없지. 하나까지밖에 없으니까. 50원도 마찬가지. 0개와 1개, 2개 선택할 수 있고 10은 0개, 1개, 2개, 3개까지. 네. 그래서 얘 100원 같은 경우는 몇 가지 중에 하나 선택해주면 돼? 2가지 중에 하나, 50원은 3가지 중에 하나, 10원은 4가지 중에 하나 선택해주면 된다. 얘들은 100원짜리를 내고 50원짜리도 같이 조합하면서 10원짜리도 같이 조합하면서 우리가 제출하는 거지. 지불하는 거야. 얘들 그래서 동시에 나고 있기 때문에 다 곱해준다. 2 곱하기 3 곱하기 4는 24개가 되는 거야. 아마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다 풀었을 텐데 문제는 지불 금액이야. 지불 금액. 지불 금액 같은 건 사실 다 세워주는 게 제일 좋거든. 다 세워주는 거 때문에 이렇게 10원부터 20, 30까지 밖에 안 되지. 둘 다 없을 때. 그 다음 50원이 하나 들어갔을 때는 50, 60, 70, 80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100, 110, 120, 130 그 다음 50이 하나 더 들어오면 150, 160, 170, 180까지. 전체 17개. 이런 식으로 다 세워주는 게 가장 편해. 생각할 것도 많이 없고. 그리고 이렇게 큰 숫자가 아니지만 100 몇 개 이렇게 넘어가지 않잖아. 다 세워줄 수 있어. 이 정도로. 그런데 얘보다 좀 더 쉽게, 좀 더 논리적으로 구하는 방법? 네, 아래에 사실 나와 있는데 이렇게 해주면 되거든. 보면 우리가 100원은 지금 1개까지밖에 안 되잖아. 네? 우리가 겹치는 걸 한번 생각해보자. 지불할 수 있는 그 지불 금액이라는 거 이렇게 겹치는 게 생기면 없애줘야 돼. 네? 없애줘야 돼. 자, 그래서 어떻게 해줄 거냐면 근데 네. 네, 210, 그렇지, 210도 되지. 210, 220, 230도 되나? 네, 그래서 얘까지 세워줬어야 됐구나. 그럼 4개까지 더 합쳐지면 21개? 근데 어쨌든 자, 볼 건데 여기서 겹치는 걸 한번 생각해보면 100원짜리 하나랑 여기 50원짜리 2개가 같지? 맞네. 그럼 어떻게 생각해주면 되냐? 그냥 이 100원짜리를 50원짜리 2개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50원짜리가 몇 개? 뭐 바뀌어? 4개고 10원짜리가 3개지. 자, 50원짜리가 하나도 없을 때 50원짜리가 하나도 없으면 얘가 10원짜리가 하나도 없을 수도 있고 1개 있을 수도 있고 2개 있을 수도 3개 있을 수도 있지. 10원, 20원, 30원 마찬가지. 하나 있을 때도 마찬가지. 2개 있을 때, 3개 있을 때, 4개 있을 때까지 가능하다라는 거. 그래서 네, 50원이 선택할 수 있는 건 이 5가지 중에 하나 선택할 수 있고 10원이 선택할 수 있는 건 이 4가지 중에 하나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지. 하지만 문제에서 0원인 건 뺀다라고 했나? 이것도 0원인 건 뺐어야 되지 않았나? 네, 그치. 0원인 건 뺐어야 되지. 여기도 이 둘 다 없는 것을 빼줘야 된다. 빼주면 19개? 아니 아까 전에 그것도 15개였다가 4개 더해지니까 19개였네. 21개라고 해서 쌤이 네 잘못도 했었지. 네. 어쨌든 이렇게 구해주면 가장 편한 방법인 것 같아. 쌤이 봤을 때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는. 그리고 필수예제 6번 있잖아 얘들아. 색칠하는 방법의 수도 쌤이 설명하지 않고 넘어갔었는데 색칠하는 방법의 수는 먼저 쌤은 항상 그 인접한 게 가장 많은 것부터 색칠해줘. 인접한 게 가장 많은 것. 먼저 얘부터 첫 번째인 거지. 그 다음부터 이게 조금씩 퍼져 나가면 돼. 그래서 필수예제 6번 보면 요렇게 하나, 둘, 셋, A, B, C, D, E가 있는데 여기서 인접한 양가 가장 많은 게 뭐야? C도 많고 네, D도 많지만 A가 제일 많지. 이게 4개랑 다 연결되어 있어서. 그래서 A부터 색칠해 주는 거야. A부터 색칠해 주면 A는 지금 색깔이 몇 개 있어? 5개 중에 하나 선택해 주고 그래서 5개 중에 하나 색칠해 줬어. 네. 그 다음 B는 몇 개 색칠해 줄 수 있어? 네, A가 색칠한 거 제외하고 4가지 색칠해 줄 수 있고 그 다음 C는 B랑 A 제외한 3가지. 그 다음 D는 C랑 A랑 겹쳐져 있으니까 이 두 색깔 제외하고 나머지 3개 중에 하나 선택해줘서 해주면 되겠지. 여기서 왜 갑자기 3개야? B랑 같아질 수도 있는 것까지 포함돼서 3개야. 얘도 마찬가지. D랑 A만 다르면 되니까 D랑 A 그 색깔만 다르면 되니까 5개 중에 2개 제외한 3가지가 된다. 얘네들 다 동시에 하고 있어서 곱해주면 계산해주면 540 이런 식으로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의문이 있을지 왜 인접한 게 많은 것부터 해야 될까? 인접한 게 많지 않은 것부터 하면 케이스를 나눠야 되는 경우가 있어. 얘 같은 경우 2부터 한번 색칠해볼까? 2는 5개 중에 하나 선택할 수 있지. 먼저 2부터 색칠해주는 거야. 그럼 D는 2 제외한 4개 중에 하나 선택해주고 그 다음 C는 2만 D랑만 안 같으면 되잖아. 그럼 4개 중에 하나겠네? 그러면 B는 얘도 마찬가지겠지. C랑만 안 같으면 되지. 4개 중에 하나겠네? A가 문제야. A는 어떻게 할까? A는 케이스를 또 나눠야 돼. 어떻게? 이렇게 둘이 같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C랑 E가 색깔이 같을 수도 있고 그 다음 B랑 D랑 같을 수도 있잖아. 그러면 B랑 D랑 C랑 E랑 완전히 색깔이 같아. 그러면 2가지 색깔밖에 안 쓴 거지. 그럼 A는 3가지 중에 하나 색칠할 수 있지만 꼭 이런 경우만 있어? 다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하나가 더 줄 거고 또 얘까지 다르면 하나가 더 줄 거고 네, 케이스를 또 나눠줘야 돼. 이런 경우는 복잡하잖아. 그래서
인접한 게 많은 것부터 색칠을 해준다. 그 많은 것부터 케이스를 또 나눠야 되는 상황이 왔어. 그러면 그냥 인접한 거 많은 것부터 쌤이 B, C, D, E로 했지만 점점점 인접한 게 많은 것부터 적은 것으로 점점 줄여나가면 돼. 무슨 소리냐면 먼저 A부터 해. 그 다음 C랑 D가 가장 인접한 게 많지 않아? 네, C랑 D 먼저 색칠해주는 A 색칠해주고 C, D 색칠해주고 그 다음 E나 B 각각 색칠해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 똑같이 나올 겁니다. 이렇게 됐지. 네, 여기까지도 질문 있니? 좋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저번 시간에 배웠던 합의 법칙과 고의 법칙에서 좀 기본적인 경우의 수를 구하는 건데 문제 풀 때 기본적이지 않았지. 되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잖아. 뭔가 그 집을 방법의 수나 집을 금액의 수 같은 것도 어려웠고 색칠하는 경우의 수도 어려운데 얘를 좀 더 네, 얘에 대해서 좀 더 유형을 하나를 잡아서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거야. 네, 한 유형 어떤 유형이냐? 바로 이 순서대로 나열해주는 경우에 대해서만 볼 겁니다. 그래서 196쪽 한번. 자, 이제 드디어 순열이라는 새로운 단어가 나왔지. 새로운 단어가 나오면 항상 설레. 새로운 단어를 배우는 게 너희들한테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거잖아. 먼저 순열을 하기 전에 이것부터 알았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 우리가 5명을 나열해 줄 거야. 이 나열해 준다라는 건 그냥 이렇게 순서대로 1, 2, 3, 4, 5가 있는데 이 칸에 각각 한 명 한 명씩 넣어주면 얘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라고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어줘도 되는 거지. 그래서 이 네모 칸에 각각 사람을 넣어줄 거야. 일단 이 첫 번째 칸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몇 명이야? 5명 중에 1명 들어갈 수 있고 얘는 4명 중에 1명, 얘 1명 뺀, 그 다음 2명 뺀 3명, 3명 뺀 2명, 이 4명 제외한 나머지 1명이 여기에 자리 잡아야 되겠네. 그래서 이 5가지 사건들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으니까 다 곱해준 것이 바로 뭐야? 5명을 1열로 세우는 거야. 1열. 네, 1열로 세우기. 각각 자리에 넣어준 거지 우리는. 그래서 계산해주면 얘가 120이거든. 그치? 근데 이거 언제까지 1부터 5까지 다 곱해준다라고 할까? 너무 귀찮지 않아?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문자를 가져와서 요렇게 나타내. 5의 계승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얘는 이제 쌤인 팩토리얼이라고 말할 거야. 드디어 팩토리얼. 네, 5 팩토리얼이라고 부를 겁니다. 그래서 더 정확하게 n 팩토리얼, 얘가 뜻하는 건 1부터 어디까지? n까지 곱해준다 라고 생각해 주면 돼. 그래서 1 팩토리얼은 몇일까? 네, 1부터 1까지 곱한다 라는 거야. 그럼 1이겠죠. 그 다음 뭐 2 팩토리얼 2일 거고, 3 팩토리얼은 6, 4 팩토리얼은 24, 5 팩토리얼은 1부터 5까지 다 곱한 121이 돼. 5 팩토리얼은 720이 됩니다. 이 정도까지는 외우고 있는 게 되게 좋아. 네, 아마 근데 외워질 거야.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6 팩토리얼 720, 5 팩토리얼 120 한 이 정도까지만 외워도 문제 푸는데 좀 수월하거든. 여기까지는 암산으로 가능하니까. 네, 얘네 둘만 어느 정도 외우면 쉽게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순열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거예요. 근데 순열이 사실 이 일렬로 세우는 거랑 똑같거든. 자, 먼저 단어의 뜻부터 한번 생각해보고. 순열. 순열이 뭘까? 순열. 네, 순서대로 나열해준다.
요즘 그 MZ 세대가 이런 줄임말 많이 쓰는 거 아니야? 네. 그래서 순열 얘도 좀 네. 그래서 순서대로 나열해준다라는 거지. 그런데 이걸 어떻게 나열해줄 거냐면 좀 복잡해. 전체 n명이 있어. 전체 n명 중에서 r명을 뽑아서 나열해줄 거야. 네. 우리는 지금까지 나열해주는 것밖에 안 했었는데 n명을 뽑는다고? 뽑고 나열해야 돼? 복잡할 것 같지. 하지만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나만 예시만 들어보자. 5명 중에서 3명 뽑아서 나열해줄 거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3명을 뽑아서 나열해주는 거기 때문에 지금 자리는 3개밖에 없는 거지. 나열해줄 자리는. 자, 그래서 이 첫 번째 자리는 몇 명 중에 한 명 들어갈 수 있어? 근데 5명 중에서니까 전체 5명 중에서 한 명만 이렇게 들어오면 돼. 5명 중에 한 명. 전체 5명 중에서 뽑아주는 거니. 그럼 얘는 4명, 3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를 모두 다 곱해줘야 되겠지. 동시에 연하고 있으니까. 얘 값은 60이 된다라는 거지.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걸 이용해서 다시 한 번 더 보면 결국에 n명 중에서 r명 뽑는다라는 건 r명 뽑아서 나열해준다라는 건 자리는 먼저 r개가 있을 거야. 그치? 거기에 각각 사람을 넣어줄 건데 전체 사람은 n명이잖아. 이 첫 번째 자리에 들어올 수 있는 애 몇 명 중에 한 명? n명 중에 한 명. 그 다음 n-1명 중에 한 명, n-2명 중에 한 명 쭉쭉쭉 와서 얘가 r개가 곱해져야 돼서 n-r 플러스 1까지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주면 n명 중에 r명 뽑아서 나열해주는 경우의 수는 n부터 점차 줄여나가서 몇 개를 곱해준다? n-r 플러스 1 이걸 외우려고 하지 말고 그냥 n부터 1씩 빼서 r개를 곱해준다 라고 생각해주면 돼. 아까 전에 5명 중에서 3명 뽑는 거 어떻게 했지? 5, 4, 3이었지. 네. 그런 것처럼 5에서부터 1씩 줄어들어서 3개 곱해준다 라고 알면 됩니다. 네, 그래서 얘 이렇게 점점점으로 나타내는 건 좀 별로잖아. 그래서 얘를 이렇게도 나타낼 수 있어.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면 이거 줄게요. 여기에 1을 곱해줘도 똑같지. 네, 1을 곱해줘도 똑같은데 1을 곱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곱해줄 거야. n-r부터 n-r-1 1까지 곱하는 것과 얘를 다시 한 번 더 나눠주는 거지. 그럼 얘 1이지. 똑같은 얘를 곱하고 나눠줬으니까. 이렇게 분자부터 먼저 계산해볼까? 분자는 지금 1부터 n-r, n-r 플러스 1 이렇게 스무스하게 이어지지. 그 다음에 n까지 곱해준 거야. 그러면 분자는 n 팩토리얼이다. 1부터 n까지 곱해준 거야. 그 다음 분모는 1부터 n-r까지 곱해준 거지. 그래서 n-r 팩토리얼이다 라고 하면 돼. 네, 얘가 바로 n명 중에 r명 뽑아서 나열해주는 경우인데 우리가 이것도 마찬가지. 계속 n명 중에서 r명 뽑아서 나열해준다 라고 말하기 좀 그렇잖아. 얘는 이렇게 나타나. npr이라고 n명 중에서 r명을 뽑아서 나열해준다, 순열해준다. 이 순열이라는 영어가 바로 퍼뮤테이션이라는 영어인데 퍼뮤테이션의 맨 앞자리인 p를 따서 npr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얘가 npr의 식이 돼. 자, 그 npr이 뭐라고? n명 중에서 r명을 순열시켜준다. 즉 n명 중에서 r명을 뽑아 나열해준다 라는 거야. 자, 하나만 그럼 예시를 한번 들어볼까? 5P3 5
5명 중에 3명 뽑아서 나가게 해주는 거지. 그럼 얘 뭐야? 5, 4, 3 이다 라는 거야. 왜 이렇게 됐었지? 아까 전에 다시 한 번 더 설명해주면 자리가 3칸 있는데 얘 5, 4, 3이라고 한 명씩 들어갈 수 있는 게. 그래서 다 곱해지면 5, 4, 3인데 이것도 아까 전에 마찬가지로 그냥 한 명 5부터 시작해서 3개 곱해주면 돼. 1씩 줄어들으면서. 그러면 5PO 얘는? 네, 5팩토리얼이랑 같습니다. 그래서 NPN이 사실 N팩토리얼이랑 같아. 그 다음은 이거 한번 해볼까? 3P형 얘는 몇일까? 네, 1입니다. 이걸 여기에다가 그대로 넣어줘도 이해가 되긴 하고 여기다가 그대로 넣어주면 이렇게 1이 된다라는 거고 우리가 3명 중에서 0명을 뽑아서 나을 해주는 경우잖아 이 뜻이. 근데 이 0명을 뽑는다 라는 것까지 하나의 경우라고 치는 거야. 아무것도 안 뽑는다 이것도. 그래서 한 가지 경우밖에 없다 라고 이해를 해도 됩니다. 오케이. 네, 그래서 순열은 사실 이 순열의 뜻을 잘 알고 얘를 풀 줄 알면 이 부분은 쉽게 넘어갈 수 있을 거야. 여기까지 질문 있니? 넘어가서 우리 198쪽에 258, 259번 한번 풀어볼까? 바쁜 학생들 아래에 있는 문제들도 한번 풀어봐. 필수의 제 파일은 뭐예요? 여기까지 질문 있니? 네, 좋습니다. 필수의 제 8번 보면 NP가 ON이래. 일단 이 순열에 대해서 좀 적응해봐라 라는 문제로 낸 그거지. 그래서 얘부터 보면 NP는 ON이다. NP는 뭐야? N부터 하나씩 줄여나가서 2개 곱해준다 라는 거지. 그래서 얘가 ON이다.
계산해주면 되지. 이제 2차 방정식으로 됐으니까. 그런데 이거 다 전개하지 마 얘들아. 그냥 5n 넘겨버려. 그러면 마이너스 5n은 0. 여기 n으로 묶이지? 그러면 n-6은 0. 그러면 n은 0이거나 6인데 n이 0일 수 있나? 네, 얘 0일 수 없지. 여기 0 들어갈 수가 없어. 그래서 땡. 6이 들어가면 가능한 거지. 2보다 크니까. 여기 0이 들어가 버리면 0p가 사실 말이 안 되지. 0명 중에 2명을 뽑을 수가 없는 거. 0명 중에 2명을 뽑아서 나열해 줄 수가 없다. 그래서 이런 거는 존재하는 n이 항상 더 커야 돼. 왼쪽에 있는 게. 그거나 같아야 되죠. 자, 그 다음 5pr 곱하기 6 팩토리얼은 43,200. 네. 이 수학 책에서 43,200이라는 숫자를 보는 건 되게 오랜만인 것 같아요. 일단 6 팩토리얼 바꿔주자. 6 팩토리얼은 720이죠. 43,200이 되는 거고. 자, 5pr 얘 값은 720으로 나눠주면 이렇게 되겠네. 그치 승기야? 네. 자, 그 다음 0 이렇게 지워버리고 얘네들끼리 나눠줄 거야. 얘네들끼리 나눠주면 6에 0인가? 60? 6이 12, 6에 42, 네 60이네. 그래서 따라서 60이다. OPR의 값이 60이라는 거야. R이 몇일지 모르겠어. 얘 뜻이 5부터 1씩 줄여나가서 R에 곱해준다라는 거잖아. 60이 나올 때 딱 멈춰주면 돼. 봐봐. 5는 60이랑 다르지? 5 곱하기 4 60이랑 다르지? 5 곱하기 4 곱하기 3 60이랑 같나? 네. 딱 여기서 끊어주면 돼요. 그래서 R은 몇 개인 거야? 네. 3개였던 거지. 따라서 R은 3. 이렇게 이해해주면 됩니다. 계산하는 건 아까 전에 그 공식을 써도 되고 5 팩토리얼 5 마이너스 r 팩토리얼 뭐 이런 식으로 써줘도 되는데 이건 너무 복잡하잖아. 그치? 그래서 그냥 이 퍼뮤테이션의 성질, 뜻을 잘 알고 있으면 네, 이런 식으로 풀 수도 있다. 넘어가서 얘도 한번 보자. np3 대 어쩌고저쩌고는 5대 12. 네. 얘도 비례식이니까 먼저 비례식부터 풀어줄까? 내항 외항 곱한 게 같다. 5 곱하기 n 플러스 2p3은 12 곱하기 np3이랑 같은 거지. 내항과 외항이 곱이 같다. 비례식. 자, 여기서 이제 복잡해져 확실히. 여기서 어떻게 해줄 거냐면 얘부터 먼저 바꿔줄 거야. 어떻게 되냐? 얘가 n 플러스 2부터 3개 곱해주는 거지. n 플러스 1, n 요렇게. 그 다음 얘는 12 곱하기 n부터 하나씩 줄여나가서 3개 곱해준다. 양쪽에 n을 나눠주는 거야. n 있으니까.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n으로 나눌 수 있었던 이유는 n은 0이 될 수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나눠줄 수 있었지. 그 이유가 n은 0이 된다면 2p3 말이 안 되지. 네? 0p3 말이 안 되지. 아까 전에 n이 더 크거나 같아야 된다라고 했었어. 그래서 n 0이 아니기 때문에 나눠주면 2차식으로 바뀝니다. 2차식을 풀어주면 된다. 오케이? 이 2차식을 풀어주면 돼. 넘어갈게. 200번 보자. 200쪽. 네. 200쪽. 필수예제 9번 보면 필수예제 9번은 정말 이제 경우의 수를 우리가 구해주는 거죠. 5명의 학생을 일렬로 세우는 방법의 수를 구하라 라고 했는데 결국에 5명을 일렬로 세운다? 5명 중에서 5명을 뽑아 일렬로 세운다 라고 생각해줘도 되지. 그래서 5명을 일렬로 세우는 건 5P5여서 얘가 바로 팩토리얼 라고 해줘도 되고 아까 전에 쌤이 설명했던 대로 이렇게 5개의 칸을 만들어서 이 첫 번째 자리에 들어올 수 있는 학생은 5명 중에 1명, 4명 중에 1명, 3, 2, 1 이렇게 해서 이 5가지 사건을 다 곱해주면 되는 거지. 경우의 수를 다 곱해주면. 그 다음 2번 5명의 학생 중에서 3명을 뽑아 일렬로 나열해주는 경우의 수. 와우, 이거 완전히
그 순열이네. 순열의 정의. 5명 중에 3명을 뽑아 나열해준다? 얘가 바로 순열의 정의죠. 얘가 뭐야? 5, P, 3인 거지. 네. 그래서 5명, 4명, 3명 이렇게 구해주면 된다. 60이라고 해도 되고 아까 전에 쌤이 설명했던 대로 이 네모칸을 만들었어. 3명만 뽑아서 나열해주는 거니까 이 3칸만 만들어서 5명 중에 1명, 4명 중에 1명, 3명 중에 1명 다 곱해주면 되는 거지. 마지막 3번 보면 3번 보면 얘는 나열해주는 경우는 아니야. 하지만 얘는 나열해주는 경우가 똑같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주면 되냐면 이 나열해준다. 쌤이 아까 전에 중요하게 봤던 게 순열이란 건 순서대로 나열해주는 거야. 즉 얘는 순서가 존재해. 순서. A, B, C 얘랑 C, B, A는 순열에서 다르지. 왜? 순서가 다르니까. 이런 얘들은 거의 다 순열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2개의 칸을 만들어서 한쪽을 회장, 한쪽을 부회장 칸이라고 만들어 놓는 거지. 그래서 A라는 사람이 회장이 됐고 B라는 사람이 부회장이 된 것과 B라는 사람이 회장, A라는 사람이 부회장이 된 건 다른 사건이지.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만 해주면 되는 거야. 회장 될 수 있는 사람은 전체 5명 중에 1명. 오케이. 대표네. 네. 이거 네. 대표라고 생각하고 문제 풀어봐. 그 다음 이 부회장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네, 회장 제외한 4명 중에 1명이다. 그래서 얘 둘 곱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20인데 사실 우리가 이렇게 풀어도 된다라는 거. 5명 중에서 2명 뽑아서 나열해주는 경우네. 어떻게 나열해주는 거? 그냥 앞에 있는 사람을 회장, 뒤에 있는 사람을 부회장이라고 생각을 해주는 거지. 그럼 나열해주면 다른 경우지. 네. 그래서 얘랑 이 회장과 부회장을 뽑는 것과 청소당번 2명 뽑는 거. 얘는 좀 달라. 청소당번 2명은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뽑힌 것과 B라는 사람과 A라는 사람이 뽑혔어. 이 2가지 경우는 같은 경우다라는 거야. 이 순서가 바뀌어도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지. 어차피 청소당번 똑같잖아. A, B가 청소당번이라는 건 변하지 않았으니까. 네. 그래서 자리가 바뀌어도 똑같은 것들은 이따가 조합해서 배우는. 넘어가서 우리 10번 보자. 10번 보면 여자 3명이 남자 4명과 여자 3명이 있는데 남자 4, 여자 3. 여자 3명이 서로 이웃하도록 세우는 방법이 있어. 자, 일단 여자 3명이 서로 이웃해야 돼. 전체에 우리 7명이 있는데 여자 3명이 이렇게 이웃해야 된다. 같이 뭉쳐 있어야 되잖아. 즉, 이 여자 3명을 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주는 거야. 뭉쳐있게. 한 뭉텅이로 보는 거지.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남자 넷과 여자 셋이 있는데 이 여자 3명을 한 명이라고 보라 했지. 그럼 전체 몇 명 있는 거나 마찬가지야. 네, 5명 있는 거나 마찬가지야. 이 5명을 일렬로 세우면 5팩토리얼이지. 이렇게 5명을 일렬로 세우면 5팩토리얼인데 그런데 이 여자들 안에서도 순서를 맞춰줘야 되지 않나? A, B, C라는 사람이 있다라고 했을 때 A, B, C일 수도 있고 B, A, C일 수도 있고 이러잖아. 이 하나의 이제 그룹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 안에서 나열해주는 경우는 3팩토리얼이다. 이 밖에서 나열해주는 것과 안에서 나열해주는 게 동시에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2개를 곱해주는 거야. 그러면 계산해주면 720이 된다 라고 계산해주면 되고 그 다음 2번이 되게 중요하거든. 1번 같은 경우는 너네들이 이해하고 문제 풀기가 너무나도 쉬울 거야. 하지만 2번은 1번이랑 비슷해 보여서 조금
헷갈려 하는 문제인데 얘는 그냥 어느 정도는 얘는 좀 바로 떠올라야 돼. 어떻게 풀어야 될지. 무슨 소리냐면 보면 여자끼리 이웃하지 않도록 세워야 되는데 자 여자끼리 이웃하지 않도록 세울 거야. 자 그러면 먼저 얘는 뭐부터 해줘야 되냐면 남자부터 배열해줘. 여자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먼저 배열해주는 거야. 이렇게 남자들이 있어. 남자 4명 있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자를 배열해줄 건데 어떻게 배열해줄 수 있냐면 이웃하지만 않게 배열해주면 되잖아. 이 사이사이에 여자들을 넣어주는 거야. 그래서 이 A라는 사람부터 넣어줄까? 자, 이 5개 중에 한 곳 들어갈 수 있지. 이 사이사이에. 여기에 만약 들어갔어, A가. 그럼 B라는 사람은 여기 들어갈 수 있어? 여기 들어갈 수 없죠. 그러면 이 4가지 중에 하나만 들어갈 수 있는 거. 여기 들어가게 되면 A랑 B가 이웃하게 되잖아. 이웃하면 안 되지, 여자끼리. 이웃하지 않게 되려면 이 4가지 중에 한 곳 넣어줬어. 그 다음 C라는 사람은 여기도 못 들어가고 여기도 못 들어가지. 그래서 이 3가지 중에 한 곳, 이 동시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곱해주면 된다. 네. 그래서 남자 배열해주는 경우의 수, 이 동그라미 안에 남자가 들어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4팩토리얼이고 4명 나열해주고 그 다음 여자 배열해주는 경우의 수는 543, 5P3이랑 같다. 네. 그래서 계산해주면 1440, 144의 0이니까 네.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객체가 이웃하지 않는다라는 건 다른 것을 먼저 나열해줘야 돼. 얘는 조금 이상하지. 네. 그래서 먼저 남자부터 배열해주고 여자를 이렇게 넣어준다. 네. 이렇게 사이사이에 이렇게 생각해주면 됩니다. 넘어가서 남자와 여자가 교대로 서는 방법의 수. 얘는 교대로 쓴다 라는 건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 아니야? 연암 막 이런 식으로. 그런데 문제에서는 남자가 한 명 더 많지. 그러면 양 끝에 남자가 이렇게 있는 경우밖에 없어. 이렇게. 자 이렇게 되면 사실 남자들의 위치도 다 정해져 있고 여자들의 위치도 다 정해져 있으니까 남자들 따로 배열해주고 이 각각 자리에 남자들 배열해주고 그 다음 여기에 여자들 배열해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남자들 배열해주는 경우의 수는 4팩토리얼이고 여자들 그 순열해주는 나열해주는 경우의 수는 3팩토리얼이다. 다 계산해주면 144? 24의 6이니까 네 144의 경우의 수가 나옵니다. 여기까지 질문 있니? 네, 질문 없으면 여기까지 한번 풀어볼까? 그래서 순열, 네. 어떤 거? 이거? 그대로 서는 거? 그러면 2가지 경우로 나눠야 되겠지. 남자부터 시작할 때랑 여자부터 시작할 때 2가지로 나눠서 각각 경우의 수를 더해주면 되겠다. 네, 그거 곱하기 2죠. 만약 그렇게 된다면
준기야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그 다음에 웬만한 수학까지 맞아. 웬만한 수부터 3개 묶어줘야 되는 거. n 플러스 그 다음 n인 거지. 1씩 줄어들어. 여기까지 질문 있니 얘들아? 네, 넘어가 갑시다. 필수예제 11번 보자. 원래는 이게 순열과 조합이 쌤 때는 확률과 통계 부분의 제일 처음 부분이었거든요. 제일 처음 단계여서
때는 이렇게 쭉쭉 이어져 있어서 좀 편한데 너희들은 이게 이제 확률과 통계를 배울 때까지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개념들이라 이게 좀 오랫동안 유지가 돼야 돼요. 아마 다음 학기 때 확통을 배우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정말 다음 년 3학년 때 확통을 배우는 학생들도 있을 거고 2학기 때 확통을 배우는 학생들도 있을 건데 그때까지 외우고 있을 방법은 이 과정들을 이해하면 좀 오랫동안 외워지니까요. 이해하고 많은 문제 풀어보면 오랫동안 이해되니까 같이 한번 이해해보죠. 자, 1번부터 보면 T가 맨 처음에 트라이앵글에 8개의 문자를 1년으로 나열할 거래. 1번부터 보면 이제 T가 맨 처음에 L이 맨 마지막에 오는 경우의 수인데 이렇게 먼저 정해주는 거야. 지금 8개의 문자지. 그럼 8개의 자리가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여기 T가 맨 처음, L이 맨 마지막에 오는 거 아니야? 그럼 나머지 6개의 문자는 가운데에서 나열해주면 되는 거지. 그치? 몇 가지? 6팩토리얼까지. 몇 가지 나열해주면 돼. 그래서 720이다. 그 다음 2번 보면 2번은 T랑 A 사이에 2개의 문자가 있을 때야. 이거는 조합을 배우면 또 다른 방식으로 풀 수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아직 조합을 배우지 않았으니 하나하나씩 생각해보자. 이렇게 있을 때 T랑 A가 여기 이렇게 들어가 있을 때 가운데에 2개의 문자 있는 거 맞지? 그럼 여기 T가 여기 있고 A가 여기 그 다음 T가 여기 A가 여기 T가 여기 A가 여기 마지막 T가 여기 A가 여기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돼 있을 때라는 거. 자, 이렇게 되면 전체 T랑 A를 먼저 나열해주는 경우가 몇 개 있어? 하나, 둘, 셋, 넷, 5개인데 T랑 A 사이에 2개의 문자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T랑 A 이렇게 있을 때 있고 A랑 T도 괜찮은 거 아닌가? 그치? 그래서 이 경우는 5가지 있는데 T랑 A를 바꿔주는 경우까지 네, 2가지를 곱해준다. 동시에 나가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자리에 문자 넣어주면 되는 거지. 나머지 자리 몇 개 있지? 네, 6개 있습니다. 6개의 자리를 나열해준다. 6팩토리얼로 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6팩토리얼 이 나머지 문자들도 동시에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을 곱해준다. 계산해주면 되겠죠? 10 곱하기 720이니까 7200? 네, 이렇게 되겠네. 자, 마지막. 물론 이번도 중요하긴 한데 3번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3번이 중요한 이유는 여기 이 적어도라는 단어 때문에. 우리 적어도 문제 어떻게 풀었었지? 전체에서 뭘 빼준다? 여집합을 빼준다. 이 여집합이라는 건 부정이라고 생각해주면 되지. 전체에서 여집합을 빼줄 거야. 그렇다면 이 여집합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 게 중요해. 자, 이 한쪽 끝에 자음이 있다. 적어도 한쪽 끝에 자음이 있다. 얘 반대말. 얘 부정은 뭐야? 네, 모든 두 쪽 끝에 다 뭐가 있다? 모음이 있다라는 말이지. 모든 두 쪽 끝에 모음이 있다. 다 바꿔준 거야. 다 부정해준 거지. 자, 그래서 이 경우를 먼저 생각해보자. 모든 두 쪽 끝에 모음이 있다? 이것도 먼저 이렇게 칸을 만들어서 한번 볼까? 이렇게. 자, 일단 모음 뭐 있어? 모음. 네. I, A, E 이렇게 3가지가 있어. 먼저 얘부터 나열해 주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이 끝에 얘에 들어갈 수 있는 몇 가지? 네, 3가지 중에 하나. 그 다음 이 끝에
얘는 여기 하나 쓴 거 제외하고 두 개 중에 하나 들어오면 되겠지. 양쪽 끝에 다음 세 개 중에 두 개가 이렇게 나열돼 주면 돼. 그 다음에 이제 남은 문자 몇 개 있어? 여기에 두 개를 썼고 여기에 자음까지 5개 다 포함시켜주면 6개 나와. 이 나머지 6칸을 뭐 해주면 돼? 6개를 나열해주면 되는 거야. 그럼 6팩토리얼이겠네. 그래서 이 모든 경우를 곱해준다. 계산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얘 계산해주면 얘 계산해주면 몇이야? 6 곱하기 6팩토리얼이지. 이거 계산하지 마. 이거 계산하지 말고 쭉 한번 보자. 이 여집합이 이 부정형이 6팩 곱하기 6이야. 그치? 얘가 6팩 곱하기 6이야. 그럼 이 전체는 뭐야? 이 전체 맞아. 다 나열해주는 경우인 거지. 다 나열해주는 경우는 8개를 다 나열해주는 거니까 8팩토리얼이다. 그래서 직접 계산해주면 이 전체 8팩토리얼 전체 나열해주는 경우에서 여집합인 6 곱하기 6팩토리얼을 빼주면 돼. 이거 너무 복잡하지? 8팩토리얼 언제 다 해줄 거야? 쌤은 이렇게 해줄 거야. 8팩토리얼을 7 곱하기 8 곱하기 6팩이라고 하자. 할 수 있지? 마이너스 6 곱하기 6팩토리얼이라고 하자. 일부러 6팩토리얼을 맞춰준 거야. 왜? 뭐 해주려고? 분배법칙 묶어주려고. 그래서 7, 8에 56에 마이너스 6이지. 얘 값이 뭐야? 50이다. 그래서 50 곱하기 6팩토리얼 해주면 돼. 근데 이 6팩토리얼은 720이고 곱하기 50 해주면 36000 네, 이렇게 되겠네. 이것도 복잡하다 싶으면 여기서 360 곱하기 100이라고 해도 되나? 여기 곱하기 2를 얘한테 준 거야. 그러면 36,000이 바로 보이겠지. 네, 쌤은 암산할 때 이렇게 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 얘는 너무 숫자가 크니까 묶어줘서 계산하라 라는 거야. 우리는 더하기 빼기보다는 곱셈으로 묶어주는 게 훨씬 더 편하니까. 그 다음 12번 보자. 12번. 그 다음 12번 보면 0, 1, 2, 3, 4, 5 6개의 숫자에서 서로 다른 4개의 숫자를 택해서 4자릿수를 만들 거래. 먼저 그것부터 보자. 0, 1, 2, 3, 4, 5가 있고 이 6개의 숫자에서 4자리 자연수를 만든다라는 거야. 4자리 자연수. 4자리 자연수? 이것도 이렇게 4칸으로 만들어. 왜 4칸이야? 1000의 자리,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라고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어주면 되지. 각각 숫자를 넣어준다. 그렇다면 이 4자리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먼저 첫 번째 1000의 자리에 몇 개 중에 하나 들어갈 수 있어? 네, 5개 중에 하나 들어갈 수 있지. 0 제외한. 그래서 5개 중에 하나, 5가지 있고 이 두 번째 100의 자리는 얘도 5가지야. 왜? 여기가 하나가 여기에 들어갔어. 그 다음은 0이 다시 포함되지. 여기에 하나가 줄어들어야 되는 건데 원래는 0이 다시 포함돼서 플러스 1. 그럼 이 왼쪽에 있는 숫자랑 같아지는 거지. 그리고 얘는 2개 제외한, 그 다음 얘는 3개 제외한 3개가 된다. 그래서 얘들 다 동시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곱해주면 되겠지. 곱해주면 300? 네, 이렇게 되겠네. 자, 근데 이 1번에서도 질문이 있었더라고. 어떤 질문이 있었냐면 이거 1의 자리부터 하면 안 되냐고. 1의 자리. 1의 자리부터 하면 또 경우를 나눠야 돼. 지금 여기서 문제는 뭐였냐면 1000의 자리 숫자에 0이 들어갈 수 없다. 0이 들어갈 수 없다. 그러면 먼저 1000의 자리부터 선택을 해주고 쭉 해주면 좀 편한데 1의 자리부터 해주면
일단 1의 자리는 6개 중에 하나 들어갈 수 있는 거지. 네, 6개 중에 하나 들어가고 여기는 1의 자리 제외한 5개 중에 하나, 얘는 4개 중에 하나지. 그러면 얘는 3개 중에 하나야? 2개 중에 하나야? 여기에 만약 0이 3개 중에 한 곳에 0이 있다라면 3개 중에 한 개가 맞지만 여기에 0이 안 들어가 있어. 그럼 2개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어. 결국에 또 케이스를 나눠줘야 되겠지. 복잡합니다. 하지 마세요. 트의 자리를 더해주는 거지. 그래서 이 관점이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확률과 통계에서는 어떤 것부터 봐야 될지,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될지 얘네들이 되게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어떻게 하면 또 쉽게 보여줄 수 있는 관점들이 있으니까 얘네들도 계속 많이 보면서 익숙해지면 찾아가면 되는 거지. 그래서 2번 짝수의 개수. 자, 이 짝수의 개수라고 하면 문제가 또 생겨. 원래는 우리가 이 4자리 자연수 할 때 천의 자리에 0만 안 들어오면 된다라고 했었는데 문제는 이제 짝수까지 더해졌지. 하나의 문제가 또 생긴 거지. 그럼 1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얘는 0, 2, 4만 들어갈 수 있는 거지. 오케이. 그런데 이 천의 자리는 또 0이 들어오면 안 돼. 이 두 개가 맞물려 있는 상황이야. 그러면 이때 케이스를 나눠줍니다. 어떻게 나눠줄 거냐면 1의 자리에 여기 이 자리에 0이 들어올 때 0이 아닌 다른 숫자가 들어올 때 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게요. 1의 자리. 자, 그래서 먼저 1의 자리가 0일 땐 0이 이렇게 들어왔어. 그러면 그렇게 큰 문제가 안 생기지. 여기에서도 이 천의 자리도 0일 제외한 5개 중에 하나 들어오고, 그치? 그 다음 4개 중에 하나, 3개 중에 하나 들어오면 되겠네. 그래서 몇 개? 5 곱하기 4 곱하기 3인 거야. 그 다음 1의 자리에 0이 안 들어올 때, 즉 2 또는 4가 들어올 때야. 먼저 1의 자리에 2 또는 4가 들어가니까 둘 중에 하나가 들어갈 수 있는 거지. 둘 중에 하나. 그 다음 이 천의 자리부터 볼까? 2 중에 0, 1, 2, 3, 4, 5 중에서 2가 선택이 됐어. 그러면 이 천의 자리에는 0도 못 들어오고 2도 못 들어오지. 4개 중에 하나 들어올 수 있어. 그 다음에 100의 자리는 0이 다시 포함되고 얘 하나 줄어들면서 0이 다시 포함되니까 똑같은 숫자로 곱해주는 3. 그래서 얘들 다 곱해주면 되겠지? 동시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계산해주면 얘가 60, 얘는 96? 4, 4, 16에 6이니까 96 더해주면 156이 나옵니다. 라는 겁니다. 그 다음 네, 여기까지 괜찮니? 네, 좋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4의 배수. 이거 어렵다. 자, 얘들아 4의 배수인지 4의 배수가 아닌지 어떻게 알아? 저번에 한번 설명해 준 적 있어. 뒤에 두 자리. 네, 10의 자리까지만 보면 돼. 10의 자리까지가 4의 배수면 그냥 4의 배수야. 하나 예시만 들어볼까? 뭐야? 123만 4,504. 이게 4의 배수야? 네, 4의 배수야. 요렇게가 4의 배수니까. 그 이유를 설명하면 일단 이렇게 00으로 하면 얘는 100의 배수지. 근데 100은 4의 배수야. 그러면 이 100의 배수인 얘는 4로 나눠지겠지. 그 다음에 이제 이 10의 자리만 나눠준다면 얘는 4로 완전히 나눌 수 있는 숫자가 되는 거지. 즉 4의 배수가 된다. 그래서 10의 자리까지만 보면 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10의 자리까지만 우리가 4의 배수로 맞춰주면 돼. 그럼 우리가 이 경우를 다 만들어주자.
10의 자리까지 될 수 있는 거. 이거 경우 나타내줄 때 규칙성 있게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 쌤은 작은 수부터 이렇게 나아갈 거야. 먼저 작은 수부터. 0, 4. 얘 4의 배수지. 그 다음 0, 8 없고 1, 2. 되지? 그 다음에 1, 6 없고 2, 9. 이런 식으로. 그 다음 2, 4. 3, 2, 8 없고 3, 2. 3, 6 없고 4, 0. 4는 안 되고 5, 2. 5, 6 없죠? 네, 여기까지. 이렇게 경우를 보면, 자, 먼저 얘부터 한번 보자. 0사가 이렇게 들어왔어. 그럼 이 천의 자리, 얘는 몇 개 중에 하나 들어가 있을까? 0사 이렇게 제외해줬어. 그렇지. 1, 2, 3, 5 중에서 하나 들어와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0사일 때는 12가지가 존재해. 이렇게 0이 있을 때는 왜 문제였어? 사실 문제가 없었지. 0이 여기에 있으니까 천의 자리나 백의 자리에 천의 자리에 들어올 수 없는 얘가 없는 거야. 원래 얘 같은 경우 한번 볼까? 비교하기 위해서 얘는 0이 살아있지. 1, 2만 사용되고 0이 살아있어. 그러면 이 천의 자리에 들어올 수 있는 얘 0을 또 제외시켜줘야 돼. 세 가지 중에 하나. 백의 자리는 또 다시 0이 포함되면서 하나가 줄긴 하지만 천의 자리에 썼던 숫자 하나 줄긴 하지만 0이 다시 포함되면서 3개 중에 하나가 되는 거지. 그래서 곱해주면 9개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0이 있을 때는 12가지고 0이 없을 때는 9가지. 오케이? 0이 있을 때 몇 가지? 12가지. 0이 없을 때 9가지. 0이 없을 때 9가지. 0이 있을 때 12가지. 0이 없을 때 9가지가 된다. 얘네들 다 어떻게 해줄까? 더해주면 되겠지. 왜? 당연히 10의 자리랑 1의 자리가 0, 4일 때랑 1, 2일 때가 동시에 할 수 있어? 동시에 할 수 없지. 근데 우리가 감으로 봐도 당연히 더해주는 거야. 네, 더해주면 9가 몇 개? 9가 4개. 12가 3개. 계산해주면 72가 된다. 여기까지 괜찮니? 복잡하지. 마지막 그 사전식 배열보다 13번 사전식 배열. 너네가 정말 어려워하는 부분이야. 정말 어려워하는 부분. 많이 복잡하기도 하고 얘는 쌤이 먼저 사전식 배열부터 한번 설명해주고 갈게요. 뭐 A, B, C, D, E라는 단어가 있고 얘를 한 번씩만 사용한 사전식으로 배열할 때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라는 건데 먼저 사전식으로 배열한다. 오케이? 한 번씩만 사용해서 사전식으로 배열한다. 우리가 한글로 한번 예시를 들어보자. 우리가 학교마다 다르긴 한데 아직도 이름으로 번호 매기고 있니? 네. 그러면 거의 다 강씨가 첫 번째이지. 왜 강씨가 첫 번째인지 아니? 알고 있을 텐데. 일단 기억. 가나다라 마바사 자음 중에서 가장 빠른 기억이고 그 다음 아도 모음 중에서 가장 빠른 기억. 아야오야오이 이거 다. 그래서 얘네들이 가장 빠르니까 나머지는 얘보다 빠르려면 가시나 막 혹은 이 얘보다 더 작은 거 감시도 있고 뭐 곽은 안 되구나. 네 어쨌든 그래서 등등 뭐 여러 가지 이렇게 해줄 수밖에 별로 없지. 그래서 거의 다 강씨가 첫 번째이잖아. 네. 그런데 얘도 마찬가지야. 결국에 A가 제일 먼저 나왔을 때 B, C, D, E가 제일 빠른, 제일 먼저인 얘겠지. 근데 이게 잘 이해가 안 된다 하면은
그냥 숫자로 보면 돼. A를 첫 번째니까 1이라고 하고 2, 3, 4, 5라고 한번 보자. 1, 2, 3, 4, 5. 얘가 가장 작은 숫자지. 1, 2, 3, 4, 5 다섯 개로 만들 수 있는 숫자 중에서 가장 작은 숫자. 그 다음 숫자는 몇일까? 1, 2, 3, 5, 4인데. 그 다음 숫자는. 그래서 얘 다음 번째는 A, B, C, E, D야. 그럼 이 다음 숫자는 뭘까? 1, 2, 4, 3, 5. 그치? 그래서 그 다음이 뭐야? A, B, D, C, E가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나열해 줄 거야. 오케이? 여기까지 괜찮니? 이 숫자로 생각하면 조금 더 쉬워져. 네. 이걸 가지고 일단 1번부터 보자. 1번 보면 C, B, D, A는 몇 번째 오는지. C, B, C, D, C, E. 네. C, E, B, D, A. 얘가 몇 번째 오는지 구하라 라는 건데. 그럼 먼저 몇 번째 오는지 구하기 위해서 이 위에 얘보다 빠른 얘보다 빠른 얘가 몇 개 있는지 한번 확인해 주는 거야. 빠른 문장 빠른 단어가 몇 개 있는지. 단어 개수. 빠른 단어의 개수가 한 만약에 막 60개가 있어. 얘보다 앞에 있는 단어가 60개가 있어. 그럼 얘 몇 번째야? 네, 61번째. 뭐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거지. 그럼 앞에 어떤 단어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 얘가 C로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A로 시작하는 거는 당연히 얘보다 먼저 있겠지. 그렇지? 그래서 얘가 몇 가지? A로 시작하는 거? 4팩토리얼 24개. 이 나머지 4개만 나열해주면 되는 거니까. 그 다음 B로 시작하는 건 얘도 마찬가지로 4개. 4팩토리얼, 4팩토리얼 4개 나열해주는 경우의 수이다. 그 다음에 C인데 C라고 해서 다 그런 건 아니지. C, A, 그 다음 C, B로 시작하는 거, C, D로 시작하는 거는 C, E보다는 먼저 있지. 오케이? 그래서 얘 몇 개? C, A로 시작하는 거 3팩토리얼, 얘도 3팩토리얼, 얘도 3팩토리얼에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C2로 시작할 텐데 C2로 시작하는 건데 얘는 B로 시작해? 그럼 C2, A로 시작하는 것도 얘보단 앞에 있는 거지. 몇 가지? 2팩토리얼. 여기서부터 근데 C2, B가 된다. 네. 그 다음에 C2, B로 하면 A로 되는 거. 얘는 D 하나밖에 못 들어오지. 그 다음에 C, B, DA 우리가 구하고 싶은 이 다음 얘가 되겠다. 오케이? 그래서 이 위까지 몇 개 있는지 다 더해주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얘는 몇 번째인지 구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얘 값이 24, 6, 2, 1. 그래서 24, 48에 6, 3, 18에 3이야. 계산해주면 66에 69. 그 다음 여기 얘 어디까지 69개 있으니까 얘는 몇 번째야? 70번째가 되는 거지. 이렇게 계산해 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얘는 또 다르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솔직히 말해서 얘는 C2로 시작하잖아. 쌤은 C에서부터 천천히 다가가긴 했지만 얘는 C 말고 D에서부터 다가가는 게 더 빠르겠지. C2니까 ABC를 거쳐 ABD를 거쳐가는 것보다 그냥 2로 이렇게 거꾸로 올라가는 게 더 편할 것이다 라는 거. 한번 보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똑같아. 그 다음 모두 세워주는 거냐면 C로 시작하는 것도 다 세워주는 거야. 얘도 24개. 그럼 C 가장 마지막에 있는 게 뭐야? 가장 마지막 C, E, D, B, A. 얘가 가장 마지막에 있는 얘일 거야.
그 다음 뭐야? 얘보다 좀 더 빠른 거 C, D, A, B가 될 거고 그 다음은 C, E, B, D, A가 되겠네. 얘가 되는 거지. 결국 C로 끝나는 것 중에서 마지막 얘가 몇 번째야? 전체 몇 개 있지? A로 시작하는 게 40, A랑 B로 시작하는 게 48개, C로 시작하는 게 24개까지 있으니까 얘는 제일 마지막인 72번째가 되겠네. 그럼 얘는 71번째, 얘는 70번째가 된다. 이렇게 거꾸로 올라가는 게 얘는 훨씬 더 편하다라는 거지. 2로 두 번째 자리가 2니까. 네, 그 다음 2번도 같이 볼까? 2번은 100번째 오는 문자를 구하라라는 건데 얘도 똑같이 100번째 그러면 그 앞에 있는 얘가 99개 있다라는 거잖아. 99랑 가까워질 거야 숫자를. 그래서 A에 시작하는 거, A로 시작하는 거, B로 시작하는 거, 그 다음 C로 시작하는 거 등등부터 개수를 세우고 A로 시작하는 거는 24개, 24개, 24개. 얘가 몇 개였지? 72개지. 네. 그 다음 B로 시작하는 거 얘도 24개잖아. 여기까지 96이야? 뭐야? 여기까지 96개가 있는 거야. 그러면 2로 시작하는 제일 첫 번째 E, A, B, C, D 얘가 97번째지. 그 다음 E, A, B, D, C가 98번째 E, A, D, C, B, D 네, 얘가 99번째. 그 다음 EA, CDB가 바로 100번째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봐주면 그래서 얘가 나열되는 그 방법이 되게 중요해. 아까 전에 얘를 숫자라고 생각을 해주면 1, 2, 3, 4, 5 다음이 뭐라고? 1, 2, 3, 5, 4라고. 그 다음은 1, 2, 4, 3, 5 이런 식으로. 그 다음 1, 2, 4, 5, 3 어떻게 보면 되냐면 이렇게 두 개 자리가 바뀌는 거야. 한 번 먼저 자리가 바뀌고 더 이상 자리가 바뀌면 얘랑 똑같아지지. 그러면 얘네들을 바꿔주는 거야. 100의 자리랑 10의 자리. 그 다음에 여기 한 번 더 바꿔줄 수 있지. 이것도 안 돼? 그럼 얘네들을 한 번 더 바꿔주는 거지. 얘네들 이렇게. 그 다음은 5, 1, 2, 5, 3, 4일 거야. 5 이런 식으로. 쭉쭉쭉 내려오면 된다. 라는 거. 여기까지 질문이 복잡하지? 네,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보자. 이게 너네들이 가장 어려워. 사실 쌤도 이거 정말 싫어했어. 학창시절 때. 너무 귀찮지 않아? 잘 정리해서 이 문제 나오면 빠르게 풀 수 있는 거 연습해봐야 돼. 빠르게 풀어봅시다. 질문 있니? 정규 클릭 때 아, 1을 클리닉? 문제 풀 거. 쌤. 센 거죠. 쌤 있어? 센은 있어요. 가져와. 네, 갖다 놔. 그 D까지가 이제 96개 있는 거야. D로 시작하는 것까지가 다 96개. 네, 다 풀이로 해서 다 96개. 그럼 2로 시작하는 것 중에 가장 첫 번째가 97번째겠다. 2로 시작하는 것 중에 가장 첫 번째가 E, A, B, C.
쌤이 그때 주는 거는 공책 이런 거 줘. 여기서 그렇죠. 얘들아 마지막으로 조합 좀만 보고 마무리하자 얘들아. 조합 좀만 보고 마무리하자. 그래서 넘어가서 여기까지 질문 있니 일단? 분야에서? 네. 아 그래? 아 맞아. 조합 있니? 없는 네네, 선배님. 아. 헬리고 없지. 네. 좋아. 조금만 보고 마무리하자. 조합 있잖아, 얘들아. 일단 조합은
순열보다 이론적으로 쉬워. 순열이 사실은 뭐였어? 뽑고 나열해 주는 거 아니야? 나열? 뽑는 것을 나열해 주는 것까지 생각해 줬어야지. 하지만 이 조합은 뭐만 생각해 주면 돼? 사실 뽑는 것만 나열해 주면 돼. 뽑기. 자, 그래서 조합이란 뜻은 무엇이냐면 n명 중에서 r명을 그냥 뽑는 거야. 아이고, 뽑는다, 선택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를 우리가 문자로 나타내주면, 먼저 문자로부터 나타내줄게. NCR이라고 합니다. 조합, 뭔가 조합. 얘 영어가 컨비네이션인데, 컨비네이션의 가장 첫 번째 글자인 C를 따서 NCR이라고 부르는 거지. 다시 말해서 NCR은 N명 중에서 R명을 뽑는다, 조합한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얘를 직접 계산해 줘야 되잖아. 우리가 어떻게 계산해 줄 거냐면, 봐봐, 뽑는 것과 나열해 주는 것이 바로 순열이야. 아까 전에 했던 것대로 N명 중에서 R명을 뽑고 그 다음 나열해 주지. 오케이? 뽑는 것과 나열되어 있는 게 동시에 나오고 있어. 오케이? 근데 이 뽑는 게 우리가 NCR이라고 하지 않았어? 그치? 얘가 뽑았어. 그 다음 나열해 줄 거야. R명을 뽑았으니까 R명만 나열해 주면 되는 거지. R명 나열해 주는 경우의 수. 바로 R명을 나열해 준다? R팩토리얼인 거야. 그래서 R명을 뽑고 R명을 나열해 주는, 즉 두 개 동시에 일어나고 있으니까 R명을 뽑고 R명을 나열해 주는 게 바로 뭐라고? NPR이라고 하지 않았어? 네, NPR인 거야. 그래서 얘를 이용해서 NCR의 값은 뭐야? 이항해주면 R팩토리얼을 NPR이 된다. R팩토리얼분의 NPR이 바로 NCR이야. 그래서 이 나열해주는 걸 상쇄시켜준다라고 생각해주면 돼. 순열에서 나열해주는 경우를 상쇄시켜주는, 나누기로 바로 상쇄시켜주는 거지. 그래서 하나만 예시를 들면 5C3, 얘는 먼저 퍼뮤테이션, 5명 중에 3명 뽑는 건 5명 중에 3명 뽑고 나열해주는 것에서 나열해주는 것을 상쇄시켜주는 거지. 나열해주는 건 3명을 나열해주는 거니까 3팩토리얼을 상쇄시켜준다. 그래서 얘 계산해주면 5P3은 543이지. 그리고 321 계산해주면 3, 3, 2, 2 나눠주면 10이 바로 5 컨비네이션 3이야. 5C3. 그래서 NCR은 우리가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면 NPR 분의 R팩토리얼 분의 NPR이 되는 거지. 근데 얘도 마찬가지. 또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거든. 이 NPR이 아까 전에 이렇게 됐다라는 거 기억나? N-R분의 N팩토리얼. 근데 R팩토리얼을 또 나눠줬으니까 이렇게 되네. 얘가 바로 NCR이네. 근데 이것보다는 사실 이게 좀 더 편하지? 그래서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이게 무슨 뜻이었어? n부터 몇 개 곱해주는 거? r개 곱해주는 거지. 걔를 뭐로 나눠주는 거야? R팩토리얼로 나눠주는 거야. 얘도 결국에 r부터 쭉쭉쭉 해서 1까지 곱해주는 거지. 그래서 얘와 얘의 개수가 같아야 돼. 얘도 r개고 얘도 r개지. 그래서 R팩토리얼분의 1 라고 생각해주면 돼. 그래서 얘도 5, 4, 3이고 3이 1이죠. 네. 그래서 이 개수가 같아요. 근데 얘는 5P3이었으니까 5부터 하나씩, 얘는 3팩토리얼 3이 1이 된다. 자, 그래서 이 NCR이라는 건 N명 중에 R명을 뽑는 것이다 라는 건데, 얘에 대해선 두 가지의 중요한 성질들이 있어. 먼저 첫 번째는 우리가
n명 중에서 r명을 뽑는 거. 오케이? n명 중에서 r명을 뽑는 거 있잖아. n명 중에서 r명 뽑을까? 아니 하나만 예시를 들어보자. 우리 몇 명이지 지금? 13명 있거든? 쌤까지 포함해서 13명 중에서 지금 나갈 12명을 뽑아줄 거야. 사실 이거 계산하려면 어떻게 계산해줘야 돼? 한 명 네 이렇게 해줘야 되겠지. 12팩토리얼 언제 다 해줄 거야? 힘들지? 자, 그런데 이거 다시 생각해보자. 13명 중에서 나갈 12명을 뽑는다? 이걸 똑같이 다른 방식대로 바꿔주면 남아있는 한 명을 뽑아준다라고 생각해도 되는 거지. 남아있는 한 명을 뽑는 거야. 결국에 얘는 뭐라고 했어? 13C1과 같아. 그래서 13C1은 13P1 분의 1팩토리얼이지? 얘가 뭐야? 13이다.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말하자면 여기 1로 끝나면 그 n의 값이 그대로 나와. 13명 중에 한 명 뽑아주는 거니까. 자, 그래서 사실 NCR, n명 중에서 r명 뽑아준다라는 건 n명 중에서 뽑히지 않을 얘를 뽑아줘도 되는 거지. 즉, 나머지 n-r을 뽑아주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런 얘들, 특히 13C1, 13C12 이런 얘들은 뭐로 바꿔줘서 풀어주는 게 더 좋아? 13C1 반대로. 그러니까 안 뽑힐 하나를 뽑아주는 거지. 그래서 뭐 12, C, 10 이런 얘들 12개에서 10명을 뽑는다? 10개를 뽑는다? 라는 건 뽑히지 않을 2개를 뽑아준다 라는 것과 같은 거지. 오케이? 그럼 계산해주면 2개가 완전히 똑같이 나올 거야. 자, 이렇게 시야를 바꿔서 우리가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고, 두 번째는 파스칼의 삼각형이라고 하는 건데 얘는 한번 보자. R-1은 NCR. 네. 복잡하지? 네, 얘는 파스칼의 삼각형이라고 불려. 자, 고난도 문제들은 이걸 이용해서 문제를 많이 내는데 많이 나오는데 얘가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보자. 왜 그런지. 먼저 첫 번째, 이걸 증명하는 방법은 진짜 얘 값에 넣어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써줘? n-1pr 을 r 팩토리얼, 그 다음 n-1 pr-1을 r-1 팩토리얼은 npr r 팩토리얼과 같나? 같으면 맞는 거지. 네. 근데 직접 계산하면 같을 거야. 네. 이걸 직접 계산하면 같습니다. 나중에 한번 해보고. 근데 이렇게 식으로 계산해도 되지만 우리가 하나 상황을 만들어 보자. 어떤 상황을 만들 거냐면 이렇게 동그라미 n개가 있어. r개가 있어. n개가 있어. n개. 이 n개 중에서 r개를 뽑아줄 거야. n개 중에서 r개 뽑는 경우는 몇 개라고 했지? NCR이라고 했지. 경우의 수는 NCR. 자, n개 중에서 r개를 뽑아줄 겁니다. n개 중 r개. 근데 우리는 어디에서 신경을 써줄 거냐면 이게 첫 번째 이유. 이 두 가지 케이스를 한번 나눠보자. 이 첫 번째 있는 얘가 선택이 됐을 때랑 선택이 되지 않았을 때 이 두 가지 경우로 나눠줄 거야. 얘가 만약에 선택이 됐으면 나머지 몇 개? n-1개에서 몇 개를 뽑아줘야 되는 거야? r개를 뽑아주려면 얘가 선택이 됐으니까 전체 n-1개 중에서 여기에서 r-1개를 더 뽑아줘야 전체 r개가 뽑히는 거지. 이렇게. 그렇다면 이 선택이 안 됐을 땐 얘가 첫 번째 얘가 선택이 안 됐어. 그럼 나머지 n-1개 중에서 몇 개를 뽑아줘야 돼? 얘가 선택이 안 됐으니까 나머지 n-1개 중에서 r개를 선택해줘야 되는 거지. 오케이?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졌고 이 두 가지 경우를 더해주면 뭐야? 바로 NCR이랑 같은 거 아니야? n개 중에 r개를 뽑아준다? 선택이 됐을 때랑 안 됐을 때 이 두 가지 경우는 동시에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더해준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얘를 우리가 파스칼의 삼각형이라고 불러. 궁금하지 않아? 왜 삼각형일까? 혹시 이런 거 본 적 있어? 이런 거? 1, 4, 6, 4, 1 이런 식으로. 이건 쭉쭉 나아가네. 얘가 이거 혹시 보이니? 얘네 둘 더하면 얘라는 거? 얘네 둘 더하고 얘네 둘 더하면? 근데 지금 쌤이 어떻게 쓴 거냐면 사실은 이렇게 쓴 거야. 이거 1인데 1을 0C0이라고 하죠. 그럼 얘는 1C0, 1C1. 얘는 2C0, 2C1. 얘는 2C2. 2C2는 1이지? 네. 두 명 중에 두 명 선택하는 거. 2C0은 1. 얘도 3C0, 3C1, 3C2, 3C3이 되는 거야. 그래서 2C0과 2C1 더하면 뭐야? 3C1이 되는 거지. 2C1과 2C1을 더해주면 3C2가 되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 파스칼 삼각형은 사실 이게 주가 아니야. 네. 물론 이것도 알 수 있지만 사실 여기서 가장 알 수 있는 거 이 숫자를 잘 봐봐. 얘가 1, 2, 1이지. 얘 1, 1이. 얘는 1, 1은 x 플러스 1이야. 1, 2, 1은 x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1이야. 1, 3, 3, 1은 x세제곱 3x제곱 3x 플러스 1이야. 이거 엄청나게 우리가 외우지 않았어? 이거 뭐야? x 플러스 1의 제곱이고 얘는 x 플러스 1의 세제곱이고 x 플러스 1의 4제곱은 어떻게 될 수 있다? x 4제곱 4x 세제곱 6x 제곱 4x 플러스 1이 될 수 있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얘가 바로 확률과 통계에서 배우는 이항 정리라고 하는 예인데 지금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어쨌든 이 파스칼의 삼각형은 두 개를 더해주면 NCR이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돼. 오케이. 네. 그래서 NCR 어떻게 된다고? N명 중에서 R명을 뽑는 건데 먼저 N부터 해서 R개를 꼭 해버려. 그 다음 뭐로 나눠줘? R 팩토리얼로 나눠준다. NPR부터 계산해주고 그 다음 R 팩토리얼로 나눠주는 거지. 각각 이렇게 약분되는 거 찾아주면 빠르게 계산할 수 있겠지. 그래서 아까 전에 쌤이 했던 거 뭐 4C2 이 정도는 몇일까? 4C 4명 중에 2명 뽑는 거 4, 3, 2 분자에는 4부터 해서 2개 4P2 곱해주고 4P2 해주고 그 다음에 분모에는 2 팩토리얼 해주면 되지? 계산해주면 6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또 어려운 6C4 얘는 사실 뭐로 계산하는 게 더 편해? 6C2로 하는 게 훨씬 더 편하지? 6, 5에 2, 1 그렇지 얘는 15가 된다. 6C3도 한번 해보세요. 여기까지 질문 있니? 네 질문 좋아요. 쌤이 일단 숙제는 순열 부분 풀어오면 됩니다. 그래서 몇 쪽까지냐면 206쪽까지만 풀어오고 개념원리 206쪽에 그 다음 그 RPM 118쪽까지인가? 네. 나머지 부분 풀어오면 됩니다. 우리 그렇게 하면 근데 이게 얘들아 우리 월요일날 보는 게 아니라 수요일날 보는 거라 그렇게 숙제가 많은 편은 또 아닐 거야. 왜 수요일날 보는지는 저번에 말했지. 쌤이 예비군 가게 돼서 월요일날 수업을 못한다. 그래서 수요일 8시에 오는데 혹시 못 온다 하는 학생들은 쌤한테 연락하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추가적으로 말하고 싶은 건 여기에 질문할 거 있잖아. 그때 질문하기에는 너무 사람이 많고 힘들 것 같아서 쌤이 그 전에 카톡으로 다 질문 받을 거야.
쌤이 카톡방 후에 다시 한 번 더 공지는 해줄 텐데 그 전에 모르는 문제가 있다. 쌤 개인톡으로 몇 번 모르겠어요. RPM 몇 번, 뭐 개념 원리 몇 번. 그렇게 하면 쌤이 문제 풀어줄게. 수요일. 여기까지 질문 있니? 네, 오늘 여기까지 하자. 고생 많았어.